안녕하세요. 수박 겉핥기입니다. 오늘은 사마천이 사기에서 함께 배치한 두 인물, 원앙과 조조의 이야기를 통해 권력의 본질과 충성의 위태로운 운명을 살펴보려 합니다. 원칙과 위기, 원앙 조조 열전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영상은 초안의 정치적 용광로 속 두 주인공의 등장부터 제국을 뒤흔든 5초 7국의 난, 그리고 그들이 남긴 고사성어와 사마천의 최종 평결순으로 진행됩니다. 전한의 문제와 경제 시기는 전쟁의 상처를 회복하고 황제의 권력을 중앙으로 집중시켜야 했던 중요한 통합기였습니다. 이 시기 막대한 재능을 가졌으나 철학이 정반대였던 두 관리, 원앙과 조조가 등장합니다. 이들의 경력은 서로 얽혀 비극으로 끝났으며 이는 정치적 패러다임의 근본적인 충돌을 상징합니다. 먼저 원앙입니다. 원앙은 조정의 대가였습니다. 그의 정치적 통찰력은 인간 본성과 예법, 그리고 권력의 심리에 대한 깊은 이해에 뿌리를 두고 있었죠. 그는 제국의 안정이 관계의 미묘한 균형과 황제의 확고한 위신을 유지하는 데 달려있다고 믿었습니다. 원앙의 대담함을 보여주는 유명한 사건이 있습니다. 승상주발이 오만한 태도를 보이자 문제는 그를 깍듯이 대했습니다. 하지만 원앙은 이를 위계 질서의 붕괴로 보고 일침을 가했죠. 주발은 나라를 세운 공신일 뿐 왕조와 생사를 함께할 사직지신은 아니니 예법에 어긋나는 행동을 삼가라고 말이죠. 이처럼 그는 황제라는 제도 자체를 보호하기 위해 직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원앙은 황제의 개인적인 감정 관리에도 탁월했습니다. 회남왕 유장이 유배지에서 죽자 문제는 깊은 죄책감에 빠졌습니다. 이때 원앙은 황제에게 공허한 위로 대신 과거의 덕성을 상기시켜주며 황제의 도덕적 권위를 회복시켰습니다. 그는 파괴적인 변화보다 기존 질서의 보존을 추구하는 보수적 개혁가였습니다. 반면 조조는 타협을 모르는 열정적인 개혁가였습니다. 법과 사상의 계승자였던 그는 강력한 중앙 집권 국가라는 명확한 비전을 가졌습니다. 그는 황태자 시절부터 경제의 절대적인 신임을 얻었고 경제는 조조를 중앙 집권화를 달성할 완벽한 도구로 여겼습니다. 조조의 정책은 선견지명이 있었지만 매우 공격적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아들의 급진적인 계획이 가문에 재앙을 가져올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유씨 가문은 안전하겠지만 조씨 가문은 이제 위태로워졌다는 말을 남기고 노인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자식의 몰락을 참아 볼 수 없었던 것이죠. 이는 조조의 원칙이 치러야 할 대가에 대한 비극적인 예언이었습니다. 경제가 즉위하자 조조의 삭번책은 본격화되었습니다. 이는 제후왕들의 힘을 억제하기 위한 계산된 도박이었습니다. 조조의 논리는 냉철했습니다. 지금 영지를 삭감하면 반란은 빠르나 재앙은 작을 것이요. 기다리면 반란은 늦겠지만 재앙은 클 것이다. 즉 대결이 불가피하다면 중앙정부가 주도권을 쥐고 먼저 공격해야 한다는 선제 공격론이었습니다. 결국 기원전 154년 오왕 유비를 중심으로 7나라가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오왕 유비는 과거 보드게임을 하다가 아들을 죽인 경제에게 개인적인 원한도 깊었죠. 반란군은 황제가 아니라 간신 조조를 제거하여 군주 측을 깨끗이 한다는 청군 측이라는 교활한 명분을 내세웠습니다. 반란군이 장안을 위협하자 경제는 공포에 빠졌습니다. 이때 원앙이 나타나 조조를 제거하면 전쟁의 명분이 사라질 것이라는 기만적인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겁에 질린 경제는 자신의 가장 충성스러운 신하를 희생시키기로 합니다. 조조는 조복을 입은 채 처형장으로 끌려가며 배신당했음을 깨닫습니다. 하지만 그의 죽음 이후에도 반란은 멈추지 않았고 조조의 분석이 옳았음이 비극적으로 증명되었습니다. 역사는 비극으로 끝났지만 그들의 삶은 오늘날 우리에게 지혜를 주는 고사성어로 남아있습니다. 천금지자 좌불수당. 천금의 재산을 가진 자식은 마루 끝에 앉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원앙이 무모하게 가파른 산길을 달리려던 문제의 고삐를 잡으며 간언한 말에서 유래했습니다. 큰 책임을 진 사람은 불필요한 위험에 자신을 노출시켜서는 안 된다는 신중함의 가르침입니다. 목불교첩. 눈꺼풀이 서로 만나지 않는다는 뜻으로 한숨도 자지 못할 정도의 정성을 의미합니다.
원앙이 병든 어머니를 3년간 지극정성으로 간병했던 문제의 효심을 찬양하며 쓴 표현입니다. 지극한 헌신을 나타낼 때 쓰는 말이죠. 이제 사마천의 시선으로 두 사람을 바라보겠습니다. 이 열전은 단순한 영웅담이 아니라 원칙과 실용주의 사이의 복잡한 관계에 대한 탐구입니다. 원앙은 최고의 실용주의자였습니다. 하지만 조언을 하기 전 조조를 먼저 물러나게 한 점을 보면 그의 충성심 이면에는 개인적인 경쟁심도 깔려 있었습니다. 사마천은 그가 노련한 내부자로서 위기를 이용해 정적을 제거했음을 암시합니다. 하지만 그런 원앙조차 결국 암살로 생을 마감했으니 정치의 세계는 참으로 가혹합니다. 조조는 비극적 선각자였습니다. 그의 정책은 사후의 제국의 기틀을 다졌지만 정치가로서는 미숙했습니다. 동맹을 만들지 못했고 황제의 신뢰에만 모든 것을 걸었던 것이 오산이었습니다. 올바른 비전만으로는 성공할 수 없으며 인간의 질투와 두려움을 헤쳐나갈 기술도 필요하다는 교훈을 줍니다. 사마천은 이들을 통해 권력을 섬기는 자들의 삶이 얼마나 위태로운지 고발합니다. 조조의 원칙도 원앙의 실용적 책략도 결국 비극적인 최후를 막지 못했습니다. 공황에 빠진 군주의 두려움 앞에서는 어떤 충성과 지혜도 생존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것이 사마천의 묵직한 메시지입니다. 원앙과 조조. 서로 다른 길을 걸었지만 모두 제국을 위해 헌신했던 두 사람. 그들의 이야기는 절대 권력을 추구하는 과정에 내재된 치명적인 위험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수박 겉핥기와 함께한 원앙 조조 열전 비판적 분석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